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의 길로 들어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허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에서 제공받은 첨단 화기로 중무장하고 영토 탈환에 나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기세를 러시아가 막아서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뭐가 문제인지 Y타임즈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는 현지 시간 13일 최근 펴낸 우크라이나의 공세작전, 공격 방어 균형 전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구축한 방어선 곳곳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유럽 방면 방어선은 총 연장 2,000km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인데, 이 중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포함되는 구간만 1,000km에 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국경선에서 전쟁을 제대로 치른다는 것이 쉬울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곳곳에 요새 같은 방어진지를 구축했는데요. 이 방어진지는 차량 이동을 막아서는 장벽, 또 보병들을 위한 참호, 포병과 전투 차량들을 위한 사격 위치 등 한 2km에 이르는 두께로 겹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SIS는 앞서 벌어진 전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요새화와 같은 조치는 방어자에게 유리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일 유성사진으로 촬영된 우크라이나의 미하일리우카에만 약 30km에 걸쳐 있는 러시아군 방어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CSIS에 의하면 맨 앞에 용치, 그러니까 용의 이빨로 불리는 뿔 모양의 탱크 저지용 구조물이 길게 늘어섰고 250m가량 뒤에 참호가 파여 있습니다. 그 뒤에는 차량 진입을 막는 도랑과 또 다른 용치 저지선이 놓였고, 더 후방에 소규모 참호들과 전투 차량들이 배치됐습니다. 도합 4중 방어선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할 것으로 보이는 방어선에 대해서 CSIS는 러시아 방어 요새의 규모는 인상적이라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돌파하고 러시아군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영토를 탈환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SIS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공격 방어 균형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술과 지리 등 다양한 요소가 공격 및 방어의 상대적인 이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군사이론을 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1년여간 이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군, 특히 육군 병력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선 전역에 배치할 정도로 병력이 충분한 상황이 아닌 만큼 이 공백을 메우기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CSIS의 설명입니다. 또한 전선이 광범위한 점, 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익숙한 지형이라는 점 등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CSIS는 이와 관련해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벨기에 방면으로 우회해가지고 프랑스가 장장 450km에 걸쳐서 형성했던 마지노선을 무력화했던 사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용치 등의 방어선 설치는 자포리자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CSIS도 러시아의 방어망이 가장 촘촘한 곳으로 바로 이 자포리자 지역을 꼽았습니다. 아마도 이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을 넘어서 크림반도로 직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 드니프로강의 카우카댐 파괴도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진격을 막기 위함이었죠. CSIS는 특히 이 보유한 이 전투 인원 대비 배치해야 되는 공간의 면적, 다시 말씀드려서 병력 대비 공간 비율이 이 러시아 입장에서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심각한 약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마지노선 2배 이상인 우크라이나 내 방어선을 빈틈없이 막아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취약점을 돌파해내는 것이 훨씬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러시아의 용치 역시 그 위력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고 CSIS는 지적을 했습니다. CSIS는 용치는 러시아 방어의 상징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품질이 들쭉날쭉하다 그러면서 너무 부실하기도 하고 또 빈틈도 너무 많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용치는
땅 밑에서 콘크리트로 단단히 연결된 다음에 매립되어 있어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공유되는 사진들을 보면 일부 구조물들은 연결 없이 그저 지상에 덜렁 이렇게 얹어진 상태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부 용치는 우크라이나에 설치된 이후에 풍화를 겪으면서 상태가 매우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방어망이 전 전선에 걸쳐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허점입니다. 도네츠크 지역 등의 경우에는 아예 그런 방어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진격할 수 있을 것으로 CSIS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방어를 해야 하는 러시아군의 최대 약점은 방어를 해야 될 지역이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병력을 촘촘히 배치할 수도 없고, 또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대치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 지역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곳곳에 빈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SIS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정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격을 하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CSI에서는 기술이 공격과 방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금까지 기술 개발과 사용에서 혁신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군사 혁신에는 군대의 전투력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에 드론을 이용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 그러니까 UAS를 접목해가지고 전쟁 수행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서방에서 제공한 무기와 더불어 서방에서 훈련받은 군사요원들이 힘을 합치면서 이 전투 수행 방식은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말이 우크라이나군이지 현재 군사력 투사 방법을 보면 나토군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아직도 옛 소련 당시의 군사교본을 의지합니다. 명령체계도 완전히 수직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투가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CSIS는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사기 또한 우크라이나가 앞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국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동기부여가 강렬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부터 직접 전투복을 입고 최전선까지 나가서 군사들을 독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러시아의 푸틴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전쟁 전개의 모습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싸운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군인들을 얼마나 설득해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는 것이 CSIS의 분석입니다.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한 전쟁이 결국은 푸틴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군인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있고, 그러니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투력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최근 러시아 군사법원의 무단 근무지 이탈 사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군인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첫 4개월 동안의 무단 이탈 사건은 이미 2022년의 총 사건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증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들이 전투 의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강한 동기부여를 가진 군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CSIS는 이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쟁의 이 향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취약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기술과 전략, 전력 배치, 민족주의 등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통합해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판세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참으로 영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무턱대고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그렇게 일단 치고 빠지기 식으로 러시아군의 방어막을 체크한 뒤에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다음 진짜 공격으로 나서는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CNN은 현지 시간 13일 대반격이 나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지금까지 7개 마을을 탈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에 동영상 연설에서 전투는 치열하지만 우리는 전진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적의 손실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BBC는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의 성패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로를 차단할지에 달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BBC는 그러면서 자포리자주와 아조회를 잇는 이 지역의 탈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